차라리 그냥 백컨트리 임팩트 글씨체 있잖아요. 그 글씨체로 쫙 뽑아낸 게 마음에 들었고. 지구본 모양 그거에다가 백컨트리 딱.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일본 뺐어. 아 그래요? 그 지도에 보면 에이 뭐 중국도 어설프게 들어갔고 뭐 하는데 일본 뺐더라고. 오늘은 또 이제 그걸 얘기해봐야 되겠죠. 이번에 매번 이제 우리 백패킹을 같이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큰 화두가 되는 이 백컨트리와 제너두, 사실 그 백컨트리와 제로그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장비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케이스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좀 이제 이름이 있는 걸 사실 시작한 거. 이름이 있긴 하지 백컨트리가. 그렇죠? 네. 근데 가격대가 있는 그렇죠. 가격대는 네. 원래 왜냐면 한 20만 원짜리 이런 거 말고 백패킹을 시작했을 때 뭐 오디시 막 20만 원짜리 이런 걸 쓰다가 10만 원. 뭔가 가지가 안 나가지고 그나마 좀 생각을 해서 산 게 백컨트리 제너드였거든요. EP. 너무 만족했어요. 너무 가볍지. 내가 그때 당시 기억에 1.48kg였나? 막 미니멈 패킹 아마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너무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사실 다른 텐트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자꾸 눈에 거슬렸던 게 뭐냐면 제로그램이었어요. 제 엘찬 텐. 내가 알기로는 엘찬 텐이 먼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 엘찬 텐 베킹 텐트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제너도 훨씬 더 스펙이 더 좋은 거야. 더 좋고 심지어 가격도 싸. 그때 내가 처음에 살 때 한 40몇만 원 이렇게 샀었고 그때 엘찬테는 여전히 6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찬테 비웃기 시작했죠 제가. 맞아요. 네. 근데 엘찬테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제가 이제 동호회를 이제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그렇죠. 제나두를 엄청 홍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모임에서 제나두 바가 생겼죠 사실. 맞아요. 네, 그 정도로 막상 애들한테 사라고 해놓고도 잔소리를 안 먹는 텐트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 활용도가 좋고 각도 좋고 가볍고 뭐 모든 걸 갖춘 텐트다. 그리고 특히나 이건 뭐 이것도 제 생각일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지형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너들 엄청 응원을 했죠. 근데 이번에 최근에 엘찬텐 한번 사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사실은 엘찬텐을 한번 본 게 그 제로그램이라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내가 제로그램의 텐트를 살 충분한 이유가 되겠다 싶었단 말이죠. 네네. 그게 뭐냐면은 뭐 특정 어떤 행사에 얼떨결에 같이 참가하게 되면서 제로그램의 브랜드의 뭐 철학이라든지 뭐 왜 이렇게 텐트가 나오게 됐는지 뭐 또는 왜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제로그램이라는 브랜드의 그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뭐 방향성이란 게 뭐 친환경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죠 사실. 안 그래도 백패킹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마당에 본인이 이미지가 많이 좋아진 거죠. 그렇죠. 제가 이미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모르죠. 저는 뭐 알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죠. 이건 왜냐면은 여전히 비싼 텐트로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왜냐면 이거는 싸구려 백컨트리 제너두가 있는데. 네, 더 싼 게 있는데.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몫이긴 해요. 제로그램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심어주는 거는 똑같잖아요. 사실 똑같은 텐트 뭐 일전도 얘기했지만 요거 스위프트랑 어섬 스위프트랑 미약이랑 비교해 보면 뭐 크게 다를 건 없지만 그래도 너에게 살 돈이 있으면 뭐 살래? 그런 힐레베르그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쨌든 제로그램에 대한 가치 돈 몇만 원 또는 한 10만 원 정도. 근데 사실 요즘에는 가격도 똑같아요 이제. 맞아요. 제노드랑. 평준화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은 제노드랑 엘찬텐에 대해서 제노드랑 엘찬텐 떠나서 백컨트리와 제로그램에 대한 브랜드의 이미지 또는 뭐 여기 사람들한테 알려진 걸로 더 보면은 제로그램이 좀 더 가치는 있죠. 그렇죠. 단순히 그 브랜드로만 봤을 때 어페럴 해서 그런가요? 어페럴을 해서 또 있죠. 그렇죠. 어페럴을 해서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건 회사에서 우리 제로그램은 다른 비슷한 것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브랜드라는 거를 소비자한테 심어주는 게 이제 회사의 일일 거고
그거를 소비자들이 미리 찾아다니면서 뭐 그래도 제로그램은 이렇게 하니까 더 좋은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 할 필요는 사실 없죠. 근데 반대로 보면 음. 제가 느끼는 백컨트리는 이 일련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제로처럼 뭐 어떤 가치 창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멋이나 뭐 여러 가지를 제공 어페라를 하면 더 심해진 것 같긴 해. 근데 백컨트리는 제가 볼 땐 무조건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많이 오래 써보니까 걔도 하자가 있긴 해. 맞아요. 예, 있긴 한데 지금은 매출이 어떤 식으로 변동된지 모르겠어요. 예전 백컨트리 장사 잘 될 때만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어쨌든 지금 제노도가 재고가 있으니까 계속. 그렇죠. 예. 그전에 아니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오션블루만 겁나게 남았던데. 크로마 오렌지가 항상 많이 남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두 색이 유독 하고 나중에 뭐 탄 색깔이나 뭐 블랙 같은 경우 다 품절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딱 백컨트리하고 제로그램 비교해 보자면은 백컨트리는 이제 장비류, 기어류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적용해서 잘 팔아요. 그리고 뭐 이제 제너두의 형태라든지 엘찬텐의 형태라든지 이런 게 두 개는 뭐 거의 뭐 같은 형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또 얘기할 게 있겠죠 분명히.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나온지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근데 어쨌든 제너두와 엘찬텐, 백컨트리파, 뭐 제로그램파 이렇게 뭐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뭐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뭐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두 텐트만 보자면 사실. 한번 스펙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일단 엘찬텐 몇 킬로? 엘찬텐 1.8인가 그래요. 1.7, 뭐 1.8. 대략 뭐 저기 백컨트리 한 1.5회. 네. 그러면 일단 뭐 300g 차이에 솔직히 백패킹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네,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만한 게 제가 재어보진 않았어요. 네, 사놓고 재어보진 않았는데 왜 써 있잖아. 그 써 있는 거는 아직. 제로그램 측에서 예. 그 뭐 오차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얼마를 더 무겁게 적어 놓는다 그랬어요. 아, 실제로 더 가벼울 수 네, 있다는 실제로 더 얘기를 하는 가벼울 거. 수 있다. 예, 맞아요. 네.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네. 부분이네 이게. 그리고 이제 무게를 쟀을 때 대부분 뭐 팩과 가이라인, 뭐 액세서리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차이가 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같은 데서 나온 거니까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네, 비슷한데 패킹 사이즈도 비슷하고. 네, 그게 좀 다르죠. 뭐 텐트의 무게에 대해서 따지자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 작은 뭐 액세서리류들이 좀 더 제로그램 쪽에 좀 더 달린 게 있어요. 그리고 무게 차이 제일 많이 내는 게 난 그거 같아. 그 텐트 파우치. 네. 파우치가 백컨트리에서는 일반 그 주머니 복주머니 형태로 쫙 조어놓은 주머니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폴대를 넣을 수 있는 이제 밴드가 이제 가이라인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제로그램 쪽에 엘찬텐의 뭐 텐트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말하는 롤탑 방식의 방수 파우치란 말이에요. 큰일 날 뻔했다. 네. 자, 네. 어쨌든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제로그램이랑 엘찬텐 제로그램이네. 제노두와 이거 헷갈려 이게 제노두 제로그램. 너무 입에서 많이 나와서 말로. 헷갈려요 지금. 이게. 제노두 그리고 엘찬텐 이 두 브랜드의 두 텐트는 딱 세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퍼, 높이, 무게. 맞아요. 이 세 가지로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거는데 지퍼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로그램의 승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짜 아니 이건 이게 이야기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엘찰텐의 승리가 맞긴 한데 거기서 제가 정말 좀 진짜 속상했던 것 중에 한 개가 그렇죠. 제노드는 방수 지퍼 썼잖아요. 플라이에. 네. 방수 지퍼 뭐 이래저래 좋아. 더 간단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제작 공수도 줄일 수 있고 사실. 그리고 엘찰텐은 일반 지퍼에다가 이제 플랩으로 덮개를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YKK를 지퍼를 썼을 거고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지퍼는 잘 열리고 잘 닫혀야 돼. 네. 근데 심실링을 거지같이 해놓은 게 제가 걸린 거예요. 아니 지금 진짜. 자기 엘찬템파 아니야? 맞아요. 그럼 나도 백컨트리 하나 까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아니, 심실링을 거지같이 해가지고 특정 부분에 몇 개 텐트를 뒤져봤거든요. 네. 우리 아는 사람들 거를 봤는데 심실링이 지퍼에 아슬아슬하게 물린 만큼 닿아 있는 부분이 한 중간중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지퍼가 열리다가 자꾸 끼어버려.
미쳐버리는 거지 진짜. 추워 죽겠는데 더워 죽겠 추워 죽겠는데 빨리 문 닫아야 되는데 벌레 들어오는데. 제노드에서는 문제죠.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제가 원래 제노드 2탄 써보고 3탄 써보고 원은 뭐 아주 옛날 뭐 옛날에 텐트 수축 현상 때문에 폴대 하나 잘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난 모르겠어요. 그거 실제로 못 봤고 제노드는 다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 지퍼가 사람 진짜 미치게 하는 거야. 왜냐면 2 정도에 썼을 때 2란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 하여튼 두 번째 버전이 나왔을 때는 애가 엘찬텐처럼 애가 텐션이 되게 좋은 거야. 지금의 엘찬텐과도 텐션이 되게 좋은데 방수 지퍼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애가 힘을 잘 안 받나 자꾸 쫙 벌어지는 거야. 맞아요. 그래 내가 진짜 그것 때문에 에이스를 2번이나 보냈거든. 이쪽 문, 이쪽 문 양쪽 다. 그래서 뭐 2만 원에서 뭐 이렇게 총 4만 원을 지출하긴 했는데 이 4만 원 지출한 게 사실 좀 화가 났었어요. 왜냐면 지네들이 잘못 만든 거야. 난 처음에 몰랐어. 내가 너무 지퍼를 막 써서 그랬나 했는데 워낙 텐션 잘 받는데 이 쫙 벌어지게끔 설계가 됐다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근데 이번에 그래서 다시 3탄을 또 사서 이렇게 써보니까 어라 이 자식들이 죄송합니다. 이 자식은 좀 말버릇이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도 되나 몰라. 그때 됐죠. 네, 그렇죠. 뭐. 죄송합니다. 백컨트리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남자들끼리 좋아해. 그 말버릇이에요. 네. 백화들이 좋아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좋다 이거. 그래서 걔네들이 개선하겠다고 내 생각으로는 이 그 플라이 부분에 이제 텐션이 쫙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낭창낭창하게 만들고 양쪽 이제 폴대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아주 텐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지퍼가 야만하지 않게 야마 하여튼 저기 부서지지 않게 만들었는데 어라 최근에도 또 벌어졌지. 또 벌어졌어요. 왜냐면 이걸 하다 보니까 역시나 그 모르시는 분들이 무작위 잡아당기. 무지하게 잡당기더라고요. 왜 이게 왜 자꾸 펄럭거리지? 그리고 간지가 좀 안 납니다. 그렇게 맞아요. 좀 텐션을 못 갖추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백컨트리가 되게 지퍼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이제 제일 화가 났던 건 이제 저는 아닙니다만 그 엄청 잡아당기다가 쫙 벌어진 분이 계신데 이번에 꽤 놀랐어요. 왜냐면 백컨트리 제가 A에서 받을 때 사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한 2, 3개월 전까지는 AS 받아 보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럼 얼마 청구됩니다 그때 딱 보내주고 일사천리였었는데 요번에 글쎄요 이제 그 친구가 얼마나 뭐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백컨트리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중국으로 AS를 보내야 된다. 사실 놀랐어요. 왜냐하면 백컨트리는 왠지 뭐 그냥 코리아 브랜드 물론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섞여 있겠지만 보내야 된다. 그리고 이 비용이 10만 원이 청구되고 심지어 한 달 이상 혹은 2달까지도 2달은 정확한 말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꽤 긴 시간 소요된다라는 말씀을 하기 쉽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뭐 그 친구의 과실이 있을지언정 AS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버리니까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 소보원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만저만 뭐 이런 얘기 좀 약간 예민하지 않나? 하여튼 뭐 제가 실제로 이제 옆에서 본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결국 그렇게 하니까 백컨트리 측에서는 뭐 좀 뭔가 불편하셨는지 빨리 교체를 해주셨더라고요 플라이를. 맞아. 신품으로 교체해줬죠. 그렇죠. 근데 자기도 최근에 사실은 이 AS에 관련돼서 엘찬텐에 할 말이 좀 있잖아요. 이건 너무 큰데. 너무 큰 거. 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좀 저기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내용 알아보고. 알아보고 좀 할게요. 사실 엘찬텐 이 AS 이건 예고입니다만 엘찬텐의 AS로 판명됐던 부분은 어떤 또 엘찬텐의 관계자에 의해서 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나오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좀 더 알아보고 심지어 한번 제로그램을 찾아가서 명확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AS 담당자가 아마 뭐 이렇게 빨리 어떻게든 좋게 처리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AS 담당자는 그렇지. 다음에 얘기했지만 누가 봐도 이상한 거기 때문에 AS 담당자가 봐도 이거 하잖아요 처리해드릴게요라고 했는데 그 텐트 개발자라든지 그 제조 과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다 이렇다라고 그렇죠. 그래 된 거지.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제너드도 똥하다라는 거지. 엘찬텐이랑 같은 그 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하자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진짜 뭐 이게 뭐 제로그램 담당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저는 꼭 찾아뵙고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이번에 그 엘찬텐 얼마 주고 샀죠?
47만 원? 47만 원. 사실 놀랐어요. 음. 저는 엘찬텐이 제로그램 자체가 비싸게만 받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본사 홈페이지에 비싸게 팝니다. 그렇죠. 본사 홈페이지 가격은 비싸지. 근데 대부분 뭐 다 비싸죠. 롯데닷컴이 뭐 홈쇼핑 관련 이제 프로모션 붙으니까 2만 조만 해서 뭐 한 47만 원까지 내려갔던 경우인데 백컨트리도 지금 뭐 51, 2만 원에서 48만 원 요 사이로 막 죄송합니다. 사실 따지자면은 지금 엘찬텐이 백컨트리 제노드보다 더 싸요. 맞죠. 예. 더 싸고 뭐 그런- 더 최신 생산된 제품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그 원래 제너두로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제너두에 대한 어떤 맹신하는 게 좀 있었지만 지퍼 벌어짐 현상 때문에 사실 전 엘찬텐을 좀 더 좋아하게 된 건 맞아요. 왜냐면 아직 하자가 없는 것 같아. 아까 얘기한 거 빼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심실링 문제로 해서 지퍼가 씹힌다든지 이런 거는 진짜 하자이기 때문에 뭐 수선을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백컨트리 제너드를 정말 우리나라에서 사계절 전천후로 쓰기에 뭐 정말 뭐 부족함이 없는 텐트다. 둘 다 그렇죠. 마찬가지. 엘찬텐도 마찬가지. 그리고 둘이 형제야. 그 뱃속이 같아.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잖아. 형태의 저 어썸 홀리데이의 레디언스도 그렇고 네네. 그 세 개 종류는 사실 뭘 쓰든 간에 부족함 없이 쓸만한 텐트인 건 맞아요, 확실히. 그렇죠. 네, 피칭 편해, 무게 가벼워, 그 다음에 뭐 가격 괜찮아, 좋은 원단 써, 좋은 부자재 써, 다 좋아요. 그 중에서 고르라면 사실 이제 뭐 겨울을 대비한 이제 솔리드 원단이 있는 뭐 제너드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모노필러 원단 이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쓰는데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대신에 뭐 어썸 홀리데이는 사실 논외로 할게요. 왜냐면 내가 한 번밖에 본 적 없고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썸 홀리데이 썼잖아요. 이 말고 이거 말고? 레디언스. 근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저는 사실 그동안 제노두랑 엘첸텐이랑 이 양자 대결을 하고 있었지만 어썸 홀리데이 스위프트가 나오면서 저는 3파전이 됐다고 봐요. 스위프트는 좀 구조가 다르긴 해. 달라요. 그동안 달라도 네. 1P 개념에서 이제 사실 백컨트리나 엘찬텐을 오래 써오신 분들이 어떤 텐트 하나를 더 갖겠다고 하면 얘를 가져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2P 되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쓰다 보면 맞아요. 백패킹 하다 보면 1P로도 둘이 끌어안고 잘 거 아니면은 1P만 전 끌어안고 자고 싶긴 네. 한데 하여튼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2P끼리 대결에 1P 끼는 건 좀 그렇지만 사실 스위프트는 좀 그 정도의 대결에 낄 수 있는 어떤 스펙이 되지 않았나. 만들어서 꽤 좋고 이게 최소한 지퍼는 벌어지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백컨트리 너무 까고 있는데. 네. 아니 그래 뭐 어쨌든 사실 우리는 다시 원래의 얘기도 돌아가서 제너드와 엘찬텐의 장단점을 알고 그냥 내가 원하는 텐트를 사면은 둘 중 뭘 사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둘 중 뭘 사도 괜찮아. 그냥 색깔 고르는 거 같아요. 네. 왜냐면은 뭐 DAC 폴 둘 다 똑같이 써. 네. 둘 다 똑같은 나일론 원단에 실리콘 PU 코팅. 그리고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생겼어. 그 다음에 무게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네. 뭐 그렇게 따지자면은 둘 중 뭘 써도 괜찮아. 그렇게 따지면 저는 제로그램 사요. 그렇죠. 네, 왜냐면 저는 제로그램이라는 브랜드 따까리가 나는 더 좋거든. 그렇죠. 네, 그리고 제로그램 엘찬텐 색깔 예뻐요. 저는 게이치라서 저는 밝고 화사한색 이런 텐트들이 좋은데 뭐 물론 어두운 색도 있고 뭐 자기가 내 블랙 제너도 되게 싫어했잖아. 네, 검은 텐트 세상 싫어지. 검은 텐트는. 자기 목이 겁내 많이 끼는데 검은 텐트는 예쁘지가 않잖아. 아침에 네. 눈뽕도 없습니다. 그럼 뭐 어차피 눈뽕 없다고 해도 일찍 일어날 건데 뭐. 하긴 더워서 일어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미묘하게 다른 점이 그런 게 있어요. 그 플라이 지퍼 부분 이제 맞닿는 부분. 네. 그 부분이 엘찬텐은 이제 가로로 한 조각, 양쪽 플라이 이렇게 두 그렇죠. 조각 이렇게 그렇죠. 돼 있는데, 레이어가 있죠. 네. 근데 제노드는 한 판으로 같이 뽑았죠. 뚜껑에서부터 한 판으로 이제 네. 양쪽 두 개로 이렇게 쫙 나눠져 있단 네네네. 말이죠. 그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막 당겨지고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엘찬텐은 그런 거 없이 딱딱딱 떨어지죠. 그리고 대신에 엘찬텐은 천장이 조금 낮아 보니까 가운데 폴, 리치 폴 걸리고 이제 교체되는 그 지점에서부터 이제 길이가 좀 더 떠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뭐
원에서 그렇게 했겠죠. 아, 솔직히 별반 차이도 없어요. 크게 차이 없어 진짜. 정말 비슷해. 그리고 이게 정말 안 비슷하면 이상한 구조기도 하고 산업 구조상.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또 있었어요. 제너두 이제 형이 샀던 그 두 번째 버전 제너두 와이드 나오고 그 다음 나왔던 버전이 네. 이제 DLC 제이크 풋을 쓰고 그렇죠. DLC 폴에 후크도 이제 플라이 원단에서 후크가 바로 붙어 있는 이제 하여튼 DLC 토이들을 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버전 때 제너두 원단이 너무 좋더라고 플라이 원단이 그 탱탱함 뭔가 짱짱 딱 만져봐도 아 얘는 튼튼하겠구나 싶은 그 원단의 그 쫀쫀함이 있었거든요 되게. 근데 그 다음 이제 그게 다 품절되고 나서 그 다음 제너두가 나왔을 때는 역시나 엘찬텔이랑 똑같은 원단이더라고 그냥. 네. 몇 데니아 나일론 원단 썼는지는 뭐 스펙을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사실 두 개를 비교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둘 다 15데니아 정도 되는 그 나일론 원단 플라이를 썼을 네네네. 거예요. 그 이너 텐트는 이제 모노필라 대신에 제노드는 솔리드 이너 텐트 한 개 더 있고. 그러니까 뭐 작은 것들이 뭐 조금씩 정말 눈에 티도 안 나는 만큼 차이가 좀 있긴 해요. 엘찬테는 그리고 이너 텐트 가운데 여기 당길 수 있는 거 있고. 제가 볼 때 네. 그때 프로모션 나온 것 중에 가격 싼 거 사면 된다고 생각해요. 별반 차이도 없고. 네. 그게 아니면은 저거지.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둘이서 색깔 장사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로고. 나 근데 엘찰텐 로고 난 소식 좀 별론데. 네. 텐트에 붙어 있는 네. 그 엘찰텐 길을 형상화 그래픽화한 그 산과 길인데 난 처음에 그거 봤을 때 뱀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그리고 같이 상생하는 약간 그런 목적을 두고 재활용, 재생 이런 걸 하면서 로고도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은근히 로고 바뀌었어요. 네. 그게 설명을 읽어봤나 대체 이 요상한 그 점 같은 이 로고는 뭔가라고 했더니 달에서 바라보는 지구 딱 그거란 말이에요. 파란색 작은 공. 그래서 너무 깨끗한 추상적인 사실이죠. 아니 뭐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니까. 백컨트리 딱 거기 일본 딱 뺀 게 임팩트지 진짜 솔직하게. 어쨌든 그 제로그램의 목적이 진짜 이름 그대로 가벼움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다 플러스해서 지구 환경을 지키자. 근데도 불구하고 백컨트리가 가볍다. 아 그럴 거야. 한 200g 더 가벼울 거야. 비슷할 거면. 예.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제로그램 좀 행보를 좀 많이 봐서 알지만 뭐 자기가 방금 얘기했던 자연 친화적인 거 어떤 거를 많이 내세우다 보니까 최근에 뭐 저기 뭐 스폰서 뭐라고 해야 돼 그를 뭐 하여튼 멤버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뭐 태안에 어디 뭐 청소하러 가고 제로그램 서포터즈 같은 개념의 예. 엔젤이라고 하죠. 엔젤. 예. 그리고 뭐 엔젤만 간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뭐 신청자도 갔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잘 음. 모르겠어. 하여튼 거기 갔더라고. 그리고 뭐 화재난 데도 한번 가보시고 산데 불났는데 뭐 이런 최근에 저기 어디야? 강원도 네. 아니다 맞나? 그- 하여튼 산불 그게 났던데. 꼭 그 제로그램 취지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로그램 행사로 갔어요. 그렇죠. 예. 그 이만저만 어떤 자연의 그 소중함을 강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본받을 만하다. 사실 그 어떤 감성이나 여러 가지 그 어떤 정신적인 걸 불어넣으려고 하는 게 제로그램이고 백컨트리는 그냥 아웃도어 제품을 정확하게 잘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장비는 만들고. 네. 이게 뭐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제로그램의 그 장비 담당자이신 그 테드님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본부장님도 얘기하고 했는데 네. 정말 좋은 얘기가 나를 제로그램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꾼 게 그거예요. 불과 24시간 만에 틀어졌잖아요. 근데 아니 그래도 여전히 제로그램의 아니, 이미지 그렇죠, 좋다 그렇죠. 이거지. 그분들 말씀이 되게 귀했죠? 네, 그거죠. 백패킹을 하고 장비를 만들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백패킹을 하고 캠핑을 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상생을. 그렇게 그렇죠. 해서 그 상생을 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목적지에 가서 장을 보고 그쪽 지역에 해당 지역에 네. 가서 물건을 사고 장을 보고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고 그게 약간, 괜찮았었어요. 네, 그런 개념에 이제 상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백패킹 문화를 만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고 제로그램이. 얼마나 좋아요. 내 진짜. 생각에 그것도 이제 제가 그때 같이 참가해서 알지만 엔젤은 아니었죠. 하여튼 그 저기 서포터즈를 해서
뭐 일종 금액을 줘서 그 지역의 장을 보게 만들었는데 그 왠지 느낌에 백컨트리 사장님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단체로 어디서 이빨 떼가지고 애들한테 분출을 시키고 잘 놀게 해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근데 느낌상 이렇게 예, 좀 백컨트리가 좀 터프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백컨트리는 그거죠. 시작 자체가 그거잖아요. 사실 난 제로그램이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제로그램이라는 브랜드가 나오면서 기업을 만든 다음에 장비들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백컨트리는 카페에서 시작해서 네, 맞아요. 카페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쪽에 카페 장이시든지 뭐 하여튼 대표분이 텐트를 만들어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시작이 돼서 이게 맞아요. 흥하면서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여러 가지 확실한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백컨트리는 정말 장비 목적성이 뚜렷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이 텐트 그렇죠. 뭐 침낭 많잖아요. 사실 지금 백컨트리 의외로 장비들이 많아요. 지금 재고가 없어서 그렇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이상하게 제로그램에 여자 이용자들이 많은 것 같고 제가 아는 백컨트리 쓰시는 분들 한 90%는 다 남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백컨트리 보면은 정말 그냥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게 그냥 목적성을 딱 두고 이렇게 필요한 이런 거다 딱 만들고 뭐 좋은 폴대 써야 되면 DH4 갖다 쓰고 뭐 그런 것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다 능력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DH 폴대 좋은 부자재 그 DH에서 나오는 부자재들 그 다음에 좋은 원단을 정말 싼 가격에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신에 뭐 브랜드에 대한 가치는 뭐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고. 뭐 빠르다라는 개념이라 정말 느릴 수도 있어서 사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제 해외의 브랜드들을 더 많이 쳐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교해서 백컨트리든 제노드든 뭐 또 뭐 어썸 홀리데이든 뭐 사들로든 다 잘 만들어요. 다 좋은 원단 쓰고. 근데 그런 거지. 뭐 힐레베르그 비싸고 좋은 텐트예요 진짜.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목적에 맞느냐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정한 기후에 맞춰서 들고 갈 텐트를 내가 골라서 가지고 가겠다면 힐레베르게 뭐 터널형 텐트, 힐레베르게 뭐 안락을 두고 가든 그런 식으로 하겠는데 그 힐레베르그랑 뭐 제노드든 엘찬텐이든 뭐 힐레베르그 로겐이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해보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쓸 용도로는 엘차천이나 제노드가 훨씬 더 유용하죠. 그리고 뭐 로겐도 분명히 좋긴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몇 배야? 한 3배? 430 3배 더 되겠다. 넘어요. 3배가 넘네. 넘지. 근 4배네. 저번에 저희 살려다 말았잖아요. 175만 원 정도에다가 배송비부터 그래 180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힐레베르그 또는 뭐 자 또 힐레베르그는 좀 어차피 뭐 가장 뭐 텐트계 명품이니까 사실 뭐 그렇게 뭐 논외로 치자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게 한 얼마 몇 년 전부터 뭐 잘 팔리는 게 저 비가그네스 카퍼스퍼 같은 것들. 비가그네스는 미국 거 아니야 그거? 맞아요 미국 거예요. 뭐 듣기로는 뭐 미국 쪽에서 약간 뭐 아메리카 쪽에서 네이처하이크 같은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듣게 돼서 근데 그건 일단 나도 모르겠고 일단 비가그네스는 제가 써봐서 알지만은 일단 걔네들은 초경량 가벼워. 가벼움을 되게 추구하는 만큼 가볍게 만들었고 그리고 좋은 원단 썼고요. 좋은 부자재 썼고요. 거기도 DH 폴대 썼고 그리고 봉제랑 만듦새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가그네스랑 또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은 뭐 특별히 근데 우리나라 그 텐트들이- 비교하기 좀 그런 게 용도가 다른 건데 그 네. 비교하기 좀 그렇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같은 용도로 쓰잖아요, 사실. 같은 용도로 쓴단 말이죠. 예. 게다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제너드나 엘찬텐 같은 형태의 텐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사계절 그냥 주장창 쓸 수 있는 그렇죠. 심지어 바람이 많은 곳에서 쓸 수 있는 텐트란 말이죠. 뭐 완전히 공격형이 돌격형 이런 텐트들보다는 약하겠지만 어느 정도 되는 뭐 바람은 다 견뎌내. 그리고 전실이 있어서 비 와도 괜찮아. 뭐 좀 사계절 전천후 텐트로서는 뭐 최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무슨 텐트든 다 비교를 해도 되죠. 예전에 그 제로군 했을 때 우리 그 본부장님 얘기를 본인도 제로그램이 음.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뭐 그거야 힐레베르그 같은 어떤 브랜드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사실 코웃음 쳤어요. 어떻게 되겠어? 쉽겠어? 근데 생각해보니 우리나라 텐트 브랜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맞아요. 이 정도 약진을 했으면 꽤나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제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해외도 수주가 좀 시작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브랜드 인지도 생기고 오랫동안 갑자기 뭐 회사가 얼마나 버텨주시 안 물론 뭐 망할 거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에 따라서 힐레벨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제너드도 그렇고 백컨트리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좋은 솔직히 못 만들진 않거든요. 그런 브랜드들이 계속 버텨주고 계속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매번 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뭐 일단 백컨트리는 저희가 잘 모르고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제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로그램은 뭐 분명히 좋은 마인드도 가지고 있고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로그램이 인정을 받으려면은 네. 국내에서는 해외에서 인정받아야지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인정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웃겨 진짜. 네. 아니 뭐 나름 잘 만든 텐트인데 국내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약간 멸시받는 분위기도 없잖아 생겼어요 제로그램이 최근에 일부 사람들한테 네, 그 제로그램이 잘 만들거든. 맞아 제로그램의 파피용 같은 거 그거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비싸대. 엘찬텐 되게 좋거든요. 네. 비싸대. 그 제로그램 스로 하이커 같은 거 초경량이거든요. 더블에 좋거든요. 비싸대. 비싸지. 그 좋은 원단에 좋은 제자리 써가지고 몇 동 안 되는 텐트 만들면 당연히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회사를 이윤도 붙여야 될 거고 회사에 뭐 굴러가는 이것저것 막 돈이 들어갈 텐데 그게 다 제품에 다 녹아 들어갈 텐데 비싸단 말이죠. 근데 그 비싼 게 이거를 인정하지 못할 만큼 비싸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 제로그램에 대해서 가치를 이제 제로그램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국내에서는 뭐 지금 뭐 제로그램이 뭐 되게 열심히 여러 행사도 하고 있지만은 일단 해외 몇몇 리뷰들이 쓰면서 와 제로그램 좋아요, 제로그램 좋아요 이러면은 뭐 어디 사람이에요 그거? 뭐 모르겠어요. 브라질? 뭐 뭐 이런- 아닙니다. 진짜. 예. 이왕이면은 이제 그 USA죠. 예. 아니면은 유럽 쪽. 그래 DLC 폴 때처럼 DLC 알루미늄처럼 네. DEC 알루미늄은 어쩌다 그렇게 됐나 몰라. 아니 이거 이게 네. 또 새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우리나라의 원자재를 썼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 가장 좋은 부자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힐레베르그, 뭐 비가네스, 니모,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 모든 그 백패킹, 뭐 오토캐픽 쪽은 사실 뭐 크게 안 되니까 백패킹 텐트들, 경량화된 텐트들이 전부 다 자랑스럽게도 메이드 인 코리아란 말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립은 뭐 다른 어디서 만들었겠지만 폴대도 한국, 원단도 한국, 플라스틱도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 폴대 유명한 폴대 되게 많아요. DAC, 연한, 그다음에 또 동성인가, 네, TRX, 네, 네. 뭐 그거 하고 뭐 하여튼 되게 잘 만든단 말이죠. 저거 지금 배터리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음. 우리 지금 빨리 끝내버립시다. 네. 조명이 지금 맛이 가고 있습니다. 백컨트리 백컨트리랑 네, 엘찬텐. 엘찬텐 자, 마무리. 좋아요. 네. 맞아, 좋아요.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사시라. 끝났다. 예. 하여튼 저기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